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인수입니다. 전기차 서킷 가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인데 약간 좀 제가 저걸 보고 좀 다른 견해를 달았더니 유튜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막 저렇게 하고 생기면 되냐, 이 댓글은 지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지워버리셨어, 내 댓글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분 채널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본인만이 어떤 정의라고 믿고 계신 게 아닌가, 다른 견해에 대해서 전혀 열려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내 채널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전기차로 서킷까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냐하고 이제 영상을 봤어요. 했더니 이제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EV6는 국내 어떠한 유튜버들보다도 먼저 서킷 리뷰를 찍었고요. 물론 별로 본 분이 한 2,000분, 3,000분 밖에 안 계시지만, 그리고 코나 EV로도 서킷을 잘 다니고 있고 현재까지 멀쩡하게.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제네시스 쿠페라는 차량으로 지금도 이제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 오토를 바꿔서 잘 그 차량으로는 안 가는데, 수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뭐 간간히 가서 서킷에서 이제 스포츠 주행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서킷에 대한 비교를 못 하진 않아요. 제가 서킷을 뭐 잘 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 타는 만큼 탑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전기차 서킷까지 해서 결론은 뭐냐면 서킷 내구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왜? 뭐 때문에? 무게 때문에. 자, EV 즉 전기 차량은요, 무게가 무겁습니다. 같은 세그먼트에 비해서 약 300kg에서 400kg 정도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무게로 인해서 내구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킷을 당장 타고 오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내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견해에 완전히 반대해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이거는. 왜냐면 본인이 과거의 영상의 컨텐츠로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지금 반대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무게 때문에 서킷 내구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일반 승용차 중에 그게 보장된 차도 있습니까? 스포츠카가 아닌 이상? 있나요? 양산차 중에? 서킷 타라고 만든 차 있어요? 서킷 내구성을 보장해 줄 테니? 있어요. 요즘에 나왔어요. N이라는 차도 있어요. N. 근데 이 N이나 M은요, EV로도 나올 거예요. 아이오닉 5 N하고 요번에 EV6 GT가 이제 N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기아에. EV6 GT는 이미 공개를 했어요. 작년에. 올해 이제 출시가 되죠. 얘네들 제외하고는 그게 보장된 차는 없어요. 근데 서킷에 가보시면 얘네 말고 보통 차로도 많이 와요. 자, 첫 번째 잘못됐잖아요. 서킷 내구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그럼 저거는 전기차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전기차에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죠. 모든 양산 승용차의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대해서만 저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찍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선을 끌어서 영상 뷰 카운트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것의 일종인데, 본인이 그걸 해놓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잘못된 정보를 뭐 퍼뜨리지 말아라면서 불쾌해하면서 댓글을 지운다? 뭐 댓글 지우는 건 본인 자유지, 본인 채널이니까. 근데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제가 쓴 댓글 중에 그분이 가장 지적했던 게 뭐냐면, 당신 차는 2톤이 아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자, 무게에 대한 내구성을 얘기하셨는데, 자, 우리가 차량 무게는요, 스펙상 공차 중량이 있고 총 중량이 있습니다. 공차 중량은 뭐냐면요, 주행이 가능한 상태의 차량만의 무게. 자, 짐, 스페어, 뭐 타이어, 공구, 뭐 요새 뭐 자키 같은 거 다 들어있고 막 그러죠. 그런 거 다 빼고, 사람도 빼고 그냥 차만의 무게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행을 함에 있어서 공차 중량은 가능한 무게입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도 탔으면 공차 중량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무게예요. 공차 중량이라는 건 주행이라는 단어와 절대로 붙을 수 없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타면 그 탄 사람 무게만큼 공차 중량을 넘어가고요. 기본적인 약간의 짐, 뭐 스페어, 뭐 그런 자키라든가 기본 공구 정도는 들어있죠, 차량 트렁크에. 자, 그래서 공차 중량이라는 건 주행 상태에서 불가능한 중량이에요. 자, 총중량은 그럼 가능한 무게입니까? 네, 총중량은 우리가 간간히 가능한 무게입니다. 최대 적재 상태의 정원, 즉 이게 4인승 차면 65 곱하기 4를 하고요. 화물 적재 칸이 예를 들면 10kg이야. 그럼 플러스 10kg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중량은 실제 주행에서 가능한 무게입니까? 가능한 무게죠.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나오는 중량은
공차 중량보다는 크지만 총 중량보다는 가벼운 중량이 나와요. 보편적으로요. 코나 EV의 총 중량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차량 총 중량이 2070kg입니다. 차량에서 찍어왔어요, 지금. 이거는 다 실었을 때 얘기해요. 실제로 제 차의 무게가 어떤지 보자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좌측에는 코나 EV, 우측에는 코나 1.6 터보 가솔린입니다. 자, 코나 EV의 공차 중량은 1685kg입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무거운 거예요. 자, 코나 1.6 터보의 공차 중량은 1330kg입니다. 자, 몇 킬로 차이가 나죠? 355kg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배터리 무게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제 차, 제가 서킷을 돌았던 제 차의 무게를 여기서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탔습니다. 제 무게는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쪄서 제 무게는 100kg에 육박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타고 뭐 옷 입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헬멧 타고 이렇게 하면 100kg 돼요. 그리고 제 조수석에 그때 당시에 같이 그 리뷰를 했던 동생이 앉아 있었죠. 그 친구의 몸무게. 그리고 제 차량은 제가 업무를 하는데 계속 쓰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의 무게가 대략 100kg는 좀 안 나갈 테니까 저 정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몇 킬로인가요? 한 2톤 가까이 돼요. 제가 인제 서킷을 주행했을 때 제 차의 무게는 2톤이에요. 거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게 때문에 내구성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이거 같은 차대예요. 그죠? 즉 얘네들은 하체, 뭐 필러볼, 부싱, 할때 링크 이런 걸 공유하는 차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 무게 하중의 한계치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더 가벼운 애한테 맞춰져 있을까요? 내구성 다 작살나라고? 파트 넘버 같아요. 같은 거 써요. 당연히 코나 EV에 맞춰져 있겠죠. 이 무게에. 그죠? 근데 내구성 이야기가 나옵니까? 뭔가 좀 심각하게 잘못하고 알고 계시죠, 그분? 자, 같은 차대, 무슨 같은 세그먼트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차대가 같은 게 있잖아. 얘는 더 좋아. 그래서 나는 비교해드리기가. 자, 그 다음. 자, EV6. 그냥 EV6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탔던 게 이제 롱레인지 어스 2륜 모델이에요. 자, 얘 공차 중량이 2톤 정도 됩니다. 2톤 살짝 못 미치죠? 뭐 2톤이라고 봅시다. 뭐 사람 한 명 타면 2톤이니까 얘는. 자, 사람 한 명 타면 얘는 주행 중량. 자, 주행 중량을 할게요. 주행 중량은 얘는 2톤이에요. GT 버전. GT 버전은 뭡니까?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만 말 맞다나 서킷 타라고 만든 애예요. 배터리는 동일한데 모터가 더 큰 놈이 들어가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얘 바로 아래급이 2055kg입니다. 그럼 얘는 그거보다 많겠죠? 아마 2100kg 정도 될 겁니다. 예상하건대. 대략 얘도 2톤이 넘습니다. 얘는 당연히 이 스펙에 맞춰져 있겠죠, 차대가. 서킷 주행하라고 만든 애. 얘네들을 각각의 부싱류나 뭐 할때링크 이런 하체 기본 부품을 다른 파츠로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여기 뭐 이런 캘리퍼라든가 디스크라든가 뭐 코일오버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셰시는 동일한 거라고. 기본 셰시는 동일해. 그런데 내구성을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자, 앞뒤가 안 맞죠, 일단.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저거는. 자, 이거 코나 EV의 차대입니다. 셰시 플랫폼이고요. 여기 요 부분이 배터리예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여기서 특징이 뭐냐? 가솔린 차량은요. 자, 가솔린 차를 대충 제가 그릴게요. 엔진이 여기 있습니다. 엔진이 한 뭐 300km 뭐 그 정도 그 배터리 무게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엔진이 뭐 300, 400km 돼요. 후륜차는 여기로 이거 지나가면 여기 박스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후륜차가 아닌 전륜차의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어지겠죠? 우리가 무게 중심을 봤을 때 굉장히 중심이 바깥쪽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무게 중심 같은 경우는요. 7대3 정도 됩니다. 대다수의 차들이 전륜차들이 저 정도예요. 6.5 대 3.5 이 정도 돼요. 실제로 코나 가솔린도 저 정도의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BMW를 좋아하는 이유는 BMW는 이게 5대5를 맞춥니다. 지네들이 여기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근데 5대5를 맞춘다고 해도 자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머냐 가깝냐 뭐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중앙에 가까울수록 회전 관성에 대한 모먼트 즉 이제 원심력에 버티는 힘과 이 차량의 밸런싱이 더 운동성이 향상되는 쪽으로 설계가 된 거겠죠. 자 그럼 이걸 볼게요. 5.5 대 4.5예요. 꽤 5대5에 가까운 밸런스죠. 그리고 얘는요 무게 그러니까 엔진이 요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 가운데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차에
바퀴의 중심보다 배터리가 낮게 있습니다. 하중 자체가 굉장히 바닥으로 깔려있고 중앙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회전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받아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하중이 이동했을 때 그쪽에 부하받는 하중이 저 가솔린 차량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지극히 많지 않다고 봐요. 350km 정도의 차이? 그런데 샤시와 그 활대 링크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하체 부품류들은 공유를 해요. 당연히 높은 쪽에 밸런스를 맞춰놨을 거예요, 내구성을. 거기에다가 실제로 걸리는 각 포인트별 부하 하중은 물론 얘네들이 이쪽에 걸렸을 때는 가벼울 겁니다. 하지만 프론트에 걸릴 때는 가솔린 차들이 더 많은 하중 부하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전기차는요, 네 군데가 골고루 하중 부하를 받고 이 각각의 하중 부하는 이쪽보다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 프론트보다는 훨씬 낮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뭐 공학적으로 아주 기초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소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뭐 제 차의 사진은 아니고, 제 차의 사진이 아니고, 이건 이제 공식 사진인, 카탈로그 사진인데, 얘 같은 경우는 1550km, 이제 오토의 경우, 제가 수동이었으니까 1520km, 물론 이제 거기에 사람이 타죠. 그리고 얘는 이거보다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공차 중량보다. 왜? 튜닝들을 해요. 제 차만 해도 여기 싹 둘렀어요. 익스테리어가 FRP입니다, 제 건 다. 익스테리어만 FRP로 바뀌어도 여기서 무게가 확 빠져요. 보닛도 저 후드 뚫려 있어요. 막 저 여기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보닛의 철판 무게도 빠져요. 팬더도 저는 FRP입니다. 팬더 무게 빠져요. 그럼 이거보다 공차 중량이 더 낮아져요. 근데 이런 차는 애초에 서킷을 타라고 만든 차잖아. 얘네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랑 비교해도 사실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코나 EV잖아요. EV6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EGMP 공통입니다. 자, EGMP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배터리 보시면요. 배터리가 전체의 가운데 있고 배터리가 휠 중심 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 무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중심축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더 높아 보이는데 이거 샤시예요. 여기 샤시고 배터리는 샤시보다 훨씬 낮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뒤쪽에서 보면은 실제 배터리는 여기 있어요. 자, 이 중심축의 높이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UV잖아요. EV6하고 코나 EV 다 SUV예요, 여러분. 저런 일반 승용차보다 아까 보여드린 제네시스 쿠페 같은 스포츠카는 더 이게 차고가 낮아요. 근데 SUV는요, 일반 승용차보다도 차고가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이제 요잉이 적어요. 롤링 이런 것들이 적어요. 왜 적냐? 무게 밸런스가 중심에 그리고 차량의 구동축의 중심보다 더 낮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잘못된 정보의 기준은 본인의 주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 말이 옳아. 그럼 당신 말이 옳을 수 있어.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학적인,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어떤 베이스 이론이 이미 입증된 이론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적어도 지금 완전히 동일한 차대를 공유하고 있는, 플랫폼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EV와 내연차를 비교해서 그 무게의 하중, 무게의 위치, 관성 모멘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근거를 모두 들어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수식을 뭐 쓰고 이렇게 하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장에. 과거 내가 한 말과 모순되지 않는가.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채널에서 그분도 예전에 과거에 한 2년 전에 영상을 보시면 코나 EV에 대해서 무게 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방금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놓고 내가 그 얘기를 다시 꺼냈더니 그거 잘못된 정보라고? 그럼 본인의 과거 코나 EV에 대한 영상 다 지우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잘못된 정보의 기준은 본인의 주관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연구 업적이 아무리 많고 내가 어떤 교수고 뭐 박사고 뭐 해도 내 말이 옳다라고 하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저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그분도 저는 실수라고 믿어요, 일단은. 실수라고 믿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연구자들이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처음에 제가 댓글을 잘못 달긴 했어요. 왜냐면 2톤이라는 얘기를 달았기 때문에. 저는 제 당시의 주행 무게를 얘기한 건데 공차 중량을 꺼내 들고 오시니까 대신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공차 중량을 가지고 비교해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